안녕하세요. 초보 유튜버 JJ맘입니다. 여러분, 민족 대명절 설 잘 보내셨나요? 설은 온 가족이 모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또 행복한 추억을 듬뿍듬뿍 쌓는 그런 귀중한 시간인데요. 저도 오랜만에 저희 가족들을 만나서 재밌는 시간을 갖고 또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화두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투자와 재테크였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희 가족들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그런데 비단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제가 이 모임 저 모임을 가게 되더라도 부동산 투자와 재테크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인데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추구하고 알아가고 배워가고자 하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저의 2020 버킷리스트에 재테크 공부하기라는 목표가 있는데요. 저도 다른 분들처럼 빨리 재테크 공부를 시작해 봐야겠습니다. 저에게 재테크란? 저는 재테크에는 관심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실천해 봤던 경험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가계부 쓰기와 또 실거주를 위한 내 집 마련 이 정도였던 것 같네요. 여러분,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종잣돈, 나의 시드머니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잣돈이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모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에 쉽게 포기하고 도전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나의 소비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 저축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생각을 해보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모아서 또 조금씩 불려나가는 것이 종잣돈 만드는 것의 기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재테크를 위해서 제일 처음 가계부 작성을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저는 신혼 초부터 재작년까지 약 8년간 가계부를 사용했었습니다. 작년엔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느라 잠시 멈추었는데요. 한번 멈추기 시작하니까 다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지금껏 가계부 쓰기를 미루고 있는데요. 저도 하루빨리 가계부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저의 가계부 쓰기는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여러 책들을 찾아보고 또 여러 분들이 쓰셨던 글들을 검색하면서 고정지출, 변동지출을 구별을 하고 나의 현금 흐름을 파악하고 또 통장을 여러 개로 쪼개서 지출을 통제하라. 이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또 이런 맥락들을 가지고 제가 가계부를 썼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단지 피드백이 없이 기록만 했던 그런 잘못된 가계부 쓰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콩나물 2,000원, 두부 2,000원 이런 식으로 소비한 내용을 적고 또 일주일을 정산하고 한 달을 정산한 뒤 그래, 우리 집에 한 달 식비는 얼마야? 또 내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생활비는 얼마야? 그렇게 단순히 사용한 금액을 체크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계부를 잘 활용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요. 예를 들어 4인 가족 한 달 식비 30만 원, 생활용품 20만 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항목의 예산을 정해서 그 예산에 맞게 꼭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예산에서 금액이 남아서 남은 금액을 예비비에 추가로 저축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저는 이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후회는 하지만 이런 것 같아요. 가계부를 써서 피드백을 받고 또 내 현금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안정화하는 사람과 저처럼 단순히 그냥 가계부를 기록하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저는 후자였기 때문에 가계부를 그렇게 오래 썼는데도 돈을 못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가계부를 다시 쓰면서
지금 가계부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처럼 저도 가계부를 쓰면서 피드백을 받고 저희 현금 흐름을 안정화시키고 잘 파악하고 예산을 잘 정해서 그 안에서 규모 있게 지출도 하고 저축도 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저는 지금까지 저축을 못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저의 핑계는 이렇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원금도 상환해야 되고 애들 크면서 이것저것 필요한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것저것 제하다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서 저금을 못 하는 거야. 마이너스 안 나면 다행인 거지. 그런데 사실 마이너스 인생이야. 참 씁쓸하죠? 그런데 재테크의 달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강제적으로라도 월급의 70%를 선저축하고 나머지를 소비하라.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월급의 70%의 선저축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생각에는 내가 단돈 5만 원이라도 선저축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생기긴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는 저금을 못하지만 조금 아껴서 한 달에 10만 원을 저금했다. 그런데 그게 1년이면 120만 원밖에 안 된다. 내가 그 120만 원을 위해서 이렇게 아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하지만 제가 칼을 뽑았으니 이번에는 5만 원부터라도 단돈 5만 원이지만 작은 금액부터라도 조금씩 선지출을 하면서 그 금액을 늘려가는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태껏 저처럼 재테크에는 관심은 많았지만 실천을 미루셨던 분들이나 또는 종잣돈을 마련하고 싶었으나 이것저것 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라고 해서 저축을 미루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저와 함께 작은 돈부터라도 저축을 해서 종잣돈을 마련해 보는 거는 어떠실까요? 재테크의 첫 단추인 가계부를 쓰면서 종잣돈을 모으는 것, 이번에 이 목표를 꼭 한번 이뤄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과연 저의 성공기가 될지 아니면 그냥 경험기가 될지 저도 궁금한데요. 여러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저의 가계를 점검을 해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 또는 저축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제가 분석을 해서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어떠세요? 기대되시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또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특히 초보 유튜버에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